끝님인가요? 5.18 시민군 시절 한상균 위원장님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래요. 네. 뭐 짧게 해볼까요? 아, 예. 아, 길게 해서 됩니다. 예. 뭐 제가 여기 오기까지 모든 시련을 극복해주게 했던 것들은 5.18이 저한테 남겨준 그만큼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고3이었고요. 5월 18일 전부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두환, 노태우, 타도 시위가 도청 광장을 중심으로 계속 벌어졌었어요. 거기에 저도 뭐 고등학생이지만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생들과 함께 계속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 이른바 고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7일 날부터 공수부대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저는 금남로, 황금동, 뭐 광주천 근방에 쭉 있었는데 저는 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마지막 도청의 마지막 진압됐을 때만 안해가 없었고 광주 시민군으로서 마지막까지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사실 같이 저항하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관통하거나 이런 관통상도 제가 여러 번 막 응급처치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시신을 상무관으로 옮겼던.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고등학생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하고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했던 그야말로 민중 공동체가 되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5월 광주는 여전히 저한테는 심장 같은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과정이 감옥에 있으니까 소년이 온다 책이 또 나왔었어요. 그걸 받아서 보니까 너무 잘 썼던 거야. 이 책은 뭔가 큰 상 하나 받았다. 이렇게 딱 예감을 했죠. 네. 아니나 다를까 큰 상 안 받아버렸으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과거가 온 현재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는 보게 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민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진보 정치도 민중이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나아갈 미래를 규정하지 못한 것도 저는 광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좀 해야 되고 여전히 광주 이후의 삶이 덤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힘 있는 데까지는 잘 싸우겠다. 이 기득권에 맞서서 정말 무능한 엘리트들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국 대표님은 사실 10대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깨져가지고 풍산금속 얘기해달라고 지금 댓글에서. 근데 대학 때부터 좀 운동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운동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어요. 고3 때까지는 정말 한강의 기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대통령이 없다. 그렇죠. 이럴 정도로 학교 교육 그냥 시키는 대로 충실한 교과서에 나오는 다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81년도였는데 그때 대학 내에 그 사복 입은 짭새라고 불렀어요. 사복 경찰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한 수백 명이 그냥 풀숲에 이런 데 앉아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시위가 발생하면 바로 학교 내에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1교시를 마치고 잠깐 기숙사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제가 이제 입학하고 처음이었어요. 4월 달로 기억되는데 빠바방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바람이 이제 기숙사로 막 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눈이 맵고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체류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그렇게 범생이던 이 제가 몸은 그냥 막 뛰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갔더니 한 선배겠죠, 그죠? 머리가 좀 긴 선배가 대여섯 명에 되는 그 사복 경찰들한테 잡혀서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반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꽉 눌린 상태로 끌고 내려오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막 뭔가를 외치려고 하는데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 얘기가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혀 시위를 못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맞이했는데 너무 그게 긴장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던 교과서 속의 이야기는 현실하고 완전히 정반대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피 흘리는 현실과의 조우라고 저는 쓰고 있는데, 제가 아마 사회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도 열심히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풍산금속을 들어가서 근로기준법하고 전혀 다른 노동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현장 노동자들하고 서로 이제 되게 가까워진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풍산금속의 노동조합도 만들고, 부당전보를 무려 2번이나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고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SY 세나님이 출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사실 권영욱 대표님은 2년 임기에 대표를 할 때 대선은 거기에 그 없어요, 일정에. 윤석열 때문에 내가 대선 출마하게 돼서 아마 또 이제 우리 송정은님께서 굉장히 또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냐. 아니, 송정은 여사님을 기억합니까? 네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뵀는데. 맞다. 네,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갑자기 윤석열 때문에 지금 출마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 한편으로 불행이고 한편으로 다행이고 하여튼 복잡다단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 주권자들이 감히 비상계엄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미 퇴진 구호가 많이 나오고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들어올 걸 몰랐었고, 제 사전에는 사실 대선 후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다만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저는 이제 총선 마치고 나서 이 정의당이 원외로 밀렸을 때 대표가 쉽게 이제 후보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대표를까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표에 이제 나오긴 했는데, 대표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경기도지사 정도는 당을 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서울시장이나 그랬을 텐데 지금 갑자기 대선 주자로 나서게 돼서 얼마나 황망하실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는 비상계엄하고 국회에서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이러면 조기 대선으로 간다. 네. 집에 갔더니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 당신 절대 나가지 마. 네. 결론이 그래요. 어떻습니까? 결론이. 네. 예, 저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같이 오셨더라고요. 와우. 보통은 냉대 받거나 뭐 반대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제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대표 주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하라 이렇게 해서 눈물겹게 지금 같이. 아마 한상윤 위원장님 궁금하신 거는 이제 권영국 대표님 배우자분께서 한상윤 위원장 나오면 그냥 단일화 해줘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다는데 사실
힘든 일을 해가고 있는 과정에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이제 일종의 염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같이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오는데 저는 마음에 이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죠. 예, 근데 또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고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번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 하셔요, 예, 민주노총 위원장 하시고 잡혀가셔요. 또 대선 또 한다고 하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는 이제 트라우마도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네. 감옥에 가고 네. 우리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웃다가 우리 어머니가 가면 조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와, 막 한상균이 어머 막 뭐 소요죄로 막 거론하면서 빨갱이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진짜 빨갱이인갑다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나타나면 입을 이제 조용히 해버리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도 알게 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예민한 나이일 때인데 근데 그런 나이를 거치면서 저한테 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많은데 또 여전히 집보다는 밖으로 쏘다니고 있는 과정이 덜컥 이건 무엇이야 이제 이게 되니까 아직 저는 수습이 덜 되고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또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일정 때문에 전국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도 벌써 며칠째 못 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아이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는 못되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미안함이 많아요. 갑자기 훅 찔리는데 네. 상황이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